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방송센터 원장 하트라고입니다. 오늘은 그 뇌과학,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누르 피드백을 이용해서 이제 뇌파 훈련을 했을 때, 시냅스 훈련을 했을 때 이제 어떠한 그 명상적 차원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산매를 통해서 깊게 들어간 상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일상 의식에서도 뉴로 피드백을 훈련을 해서 뇌의 역치를 높였을 때, 즉 생각이 발현될 수 있는 임계치를 높여놨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일상에서의 그 어떤 우리 의식 상태도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산매 들어갔을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산매 들어갔을 때는 명상적인데 일상에서는 이렇게 명상적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은 이제 뇌가 아직 역치가 낮아가지고 조그만 외부 반응에도 이제 흥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뇌파로 보면 우리 이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거에 의해서 뇌파가 이제 발생을 해서 나오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이제 그거를 명상적 언어로는 굳이 얘기하면 그 이제 표면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플러스 의식이죠,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역치를 높여가지고 즉 생각의 발화점인 그 임계치를 높여버리면 웬만한 자극에도 마이너스 의식, 마이너스 의식에서 그 시냅스 안에 전이가 마이너스 전이로서 그냥 유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그 마이너스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굳이 명상적 언어로 또 전이시키면은, 전환시키면은, 내면 의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내면 의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명상에서 들어가는 세타파, 델타파 또는 감마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일상의식인 즉 알파파, SM알파, 베타파 중에 이 세 가지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특히 이제 이 상태로 있으면은 SM알파 이제 알파파 쪽이겠죠. 베타파 쪽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뇌 훈련에 의해서, 뇌파 훈련에 의해서, 뉴로 피드백 훈련에 의해서 생각의 발화점을 높이면 항상 임계치를 높이면 생각의 발화점의 임계치를 높이면 항상 마이너스 의식 속, 즉 내면 의식 속에 이제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명상적으로는 그럼 어떤 형태냐 하면, 첫째로 이제 머리가 상당히 청량해지고 청정해지고 가벼워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머리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할 정도로, 그냥 조금 가벼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이 텅 비면서, 텅 비면서 머리가 사라지는 느낌. 물론 일상에서 이제 이게 이제 두 눈 뜨고 깨어 있는 거예요. 뭐 명상을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이제 뉴로 피드백으로 이제 두뇌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되면 뭐를 바라보는데 옛날처럼 눈으로 보는 느낌이 아니고요. 뇌 속의 외부에 어떤 풍경들이 그냥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 이게 마이너스 의식이 커지면 그래요. 시냅스 바깥쪽, 막의 바깥쪽은 플러스가 있고 안에는 마이너스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외부 자극에 의하면은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생각이 발화점을 넘어서면 생각이 발화되면서 바깥에 있는 플러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에 전이가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이럴 적에 이제 우리 뇌파가 발생이 되면서 플러스 뇌파가 이제 우리 뉴로 피드백에서 보는 그러한 이제 뇌파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것이 마이너스 전이가 높아지면 웬만한 충격에도 바깥에 있는 플러스가 안으로 안 들어오고 그냥 안에서 흘러버린다고, 마이너스 의식으로. 그럼 뇌파가 발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명상적으로 의하면 그냥 주시자로 남는 거예요. 생리적인 뇌로서도 그냥 의식이 아닌 생리적인 뇌로서도 이제 그 정도 경지를 가는 건데,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는 머리가 가벼워지고 청량해지고 머리가 없는 듯한 느낌까지 들면서 머리가 사라진 느낌까지 들면서 이때는 엄청나게 그 높은 그 마이너스 의식이 형성된 거죠. 시냅스가 이제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뇌 안에서 마치 이제 바깥에 있는, 지금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풍경이 바깥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이너스 의식이 커지면 뉴로피드백에 의해서 즉 시냅스가 굵어지면 이 바깥에 보고 있는 그 대상들이 마치 뇌 안에 들어와 있는 듯 느낌. 머리가 이렇게 맑아지고 청량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소리도 마치 뇌 안에서 들리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결국은 그냥 우리가 뭐를 한다는 능동태가 아니고 뭐가 되어진다는 수동태, 즉 보여지고 비춰지는 거죠. 명상적 표현을 하면 비춰지는 건 수동태라고 볼 수 있죠. 보는 것은 능동태고. 그래서 외부 상황의 모든 것이 그냥 뇌에 비춰지는 상태. 이 상태가 되면 뭐 굳이 뭐 내가 깨 있으려고 노력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뇌 상태의 능력이 높아지면 저절로 깨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비춰지고 저절로 알아차려지고. 근데 이것이 플러스 의식으로 역치가 낮아가지고 조그만 거에도 자꾸 그 뭐야 플러스 의식, 즉 외부 의식으로 표면 의식으로 자꾸 드러나지면 우리가 일부러 이것을 그 깨어 있으면서 이런 그 알아차림을 하지 않으면 계속 뇌파는 출렁거리는 거거든요. 깨어 있지 못하는 거죠. 외부 대상에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일부러 그 깨어 있는 의지가 필요한데, 그 이런 뉴로 피드백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뇌의 속도가 엄청 높아지면, 뇌의 속도가 빨라지면, 또 다른 얘기는 뇌의 마이너스 의식이 높아지면, 또 다른 얘기는 역치가 높아지면,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뇌의 생각의 발화점이 높아져서 생각의 발화가 플러스 의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의식 안에서 그냥 흘러갈 때, 모든 것이 내면에서 처리될 때, 여러분은 저절로 뇌의 그 마음의 의식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생리적으로도 깨어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의지적으로 깨어 있는 걸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뇌에 의해서 뇌의 그 시냅스가 전두엽이라든지 뇌의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되면서 뇌 자체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자전거 처음에 탈 때는 의지를 가지고 타지만 나중에는 몸이 알아서 타듯이 내 마음은 자전거 위에서 고향에를 가도 그냥 몸은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달리듯이 이렇게 이제 몸에서 수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그 도를 수행한다는 게 아니고 뭐 무슨 임무를 수행한다 할 때 그 수행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깨어 있는 걸 의지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뇌 자체에서 이제 그것이 습이돼 가지고 좋은 습이죠. 습이돼 가지고 이제 깨어 있는 것을 뇌 생리적으로, 의지적이 아닌 생리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뉴로 피드백으로 하면 그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는 거죠. 10년, 20년, 30년 걸려야 될 게 몇 개월, 뭐 아무리 못해도 뭐 1년만 하면 깨어나는 거죠. 이런 뇌의 상태로. 자, 그래서 이제 불교 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그 불교 수행에 대한 어떤 자긍심이 대단들 하죠. 그러나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순수한 그 마음의 수행법을 무슨 기계를 사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불교 수행법이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의지를 뇌의 그 신경의 시냅스에서 자동으로 수행하게끔 그 뇌를 훈련시키는 뇌과학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뇌를 공부하신 분들은 특히 이론적인 것만 공부하신 게 아니고 뇌의 그 어떤 그 발달, 뇌 향상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인류 최초의 뇌과학자는 부처님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시절에 2500년 전에 어떻게 뇌 이런 구조를 정확히 하시고 이런 걸 설명해 놓으셨을까? 그 부처님이 얘기하는 뭐 감노수라든지 인드라망이라든지 뭐 이 모든 것이 뇌 시냅스를 얘기하는 거고, 인드라망은 뇌도 이제 작은 우주니까 큰 우주랑 똑같은 거잖아요. 일법이 만법이고 만법이 일법으로 기일하니까. 그리고 감누수라는 건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이제 긍정적 호르몬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평안한 상태로 예, 그, 그 수행의 즐거움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감노수라고. 그때는 이제 뭐 내 호르몬이 이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감노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그 결국은 그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것은 처음에는 의지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자전거 타는 거와 똑같이 이제 몸이 알아서 타듯이 우리의 이제 그 신경학적으로 그 시냅스가 그 발달이 돼서 이렇게 그 생리적으로 실현시킬 정도의 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인간이 우리의 몸은 그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죠. 그런데 이 몸을 갖고 있는 한은 몸 속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몸은 뇌를 통해서 또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본질은 아니지만 몸과 뇌가 이것이 지상에서는 이것이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는 뇌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뇌에 항상 그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다. 수행 자체도. 지구에서 수행도 결국은 수행의 결과는 우리 몸으로 표현될 때 몸을 통해서 증득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반드시 그 몸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중앙 통제가 그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좀 깊은 사고를 해보시면 몸과 마음은 마음을 마음이 몸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그것은 결국 몸은 또 뇌가 통제하는 거고, 그래서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뇌가 몸과 마음에서의 중간 역할을 하는 뇌가 기능이 시원치 않으면 그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1등 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뇌의 그 성능적인 측면에서 1등도 하고 꼴찌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꼴찌 하는 애나 1등 하는 애 다 1등 하고 싶죠. 근데 1등 하는 애는 1등 하는 뇌를 가진 거고요. 꼴찌 하는 애는 마음은 1등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는 뇌의 능력 발휘가 안 되는 뇌를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도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좋은 뇌를 가지고 가슴과 연결시킬 수 있는, 물론 뇌와는 상관없이 가슴도 개발되는 거지만 또 가슴에 있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발현될 때에는 또 뇌를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 뇌가 한쪽이 마비됐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뇌 어떤 특정 부위가 고장나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거꾸로 뇌가 기능이 엄청나게 높아지면 수행도 잘 된다는 거지, 역설적으로. 근데 지금 이렇게 뇌가 아주 훌륭하지도 않고 아주 고장도 안 나다 보니까 그냥 이 뇌의 어떤 분명히 그 한계를 수행하기 한계를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뇌에 문제가 있는 걸 모르고 계속 수행만 하고 있는 거죠. 몸만 괴롭히면서. 하여튼 수행에 뭔가 좀 근본적으로 좀 다른 뭔가 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내가 10년, 20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수행이 답보 상태를 갖고 있다고 하신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뇌과학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제 말씀을 듣고 그 과학의 이기를 좀 도움을 받아서
수행에 더 시너지 효과를 자기 노력 플러스 과학적인 이기적인 그 장점을 플러스해서 둘이 결합이 돼서 수행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러한 어떤 좀 결정을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어가지고 상의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던가 그러면 성심성의껏 제 경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